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패턴의 심플한 모티브를 활용해서 찜질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따뜻한 곡물팩과 유단포에 넣어도 되고 곡물 찜질팩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 양쪽의 다른 패턴의 모티브로 완성해서 보는 재미도 있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앞뒤 다른 모양의 두 가지 모티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캠핑이나 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렇게 따뜻한 물주머니 혹은 제가 뒤쪽에서 곡물 찜질팩도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모티브는 양면으로 두 가지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색상은 밀키코튼 블랙 라벨, 이렇게 탄 밤색이라고 해서 브라운인데 약간 밝은 색깔이 섞여 있는 색깔과 아주 밝은 회색, 그리고 코바늘, 모사용 코바늘 5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티브를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더스트 컬러라고 해서 밝은 회색 같은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 매직링을 만들어 준 그 동그라미 안쪽으로 기둥코 포함 한 개의 긴뜨기 3코를 해주세요. 기둥코는 사슬 3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슬 3코를 그대로 해주세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모티브이기 때문에 한 개의 긴뜨기 3코와 사슬 3코를 총 4회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 사슬 3코를 해서 첫 번째 기둥코를 감싸주는 모양의 매듭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2단에서는 실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약간 탄 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컬러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밝은 색과 섞여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마다 한 개 긴뜨기 7코를 해줄게요. 아랫단에는 한 개 긴뜨기 3코를 완성을 해주었으니까 양쪽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2코를 늘려주고 끝부분에 한 개 긴뜨기 2코를 늘려주어서 총 7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3코로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7코가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4번씩 한 개 긴뜨기 7코와 사슬 3코를 반복을 해줄게요.
기본의 패턴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실을 또 잘라줄게요. 첫 번째 단에서는 감싸듯이 제가 만들어 주었었는데 이번 단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의 마무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의 색깔을 첫 번째 단과 같은 컬러로 바꿔주시고 밝은 회색을 4코, 앞에 2코를 늘려주는 4코를 해줄게요. 앞에 한길긴뜨기 2코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슬마다 1코씩 2코를 나란히 만들어줍니다. 4코를 만들어주시고요. 4번째 코에서 미완성 한길긴뜨기가 된 상태에서 실의 색상을 변경을 해줄게요. 실을 마지막 코에서 끌어당겨 주시고요. 그대로 탄 밤색 컬러로 한길긴뜨기 3코를 각각의 코에 나란히 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에서 미완성 한길긴뜨기인 상태에서 원래 처음에 했던 색상의 실을 당겨 올게요. 이렇게 고리 부분의 색상을 변경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 단계에서 이렇게 실을 계속 바꾸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뜰 때 중앙 부분에 실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서 만들어주세요. 뒤쪽에도 한길긴뜨기 2코를 늘려주었죠? 그대로 사슬 3코를 더 해줍니다. 이 회색 컬러로 한쪽 면에 회색 컬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슬 3코를 회색 컬러로 해줄게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2코를 해주시고 2코를 늘려주시고요. 그대로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첫 번째 부분에 1코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도 1코를 해서 그대로 변경을 해줄게요. 첫 번째 부분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 패턴 그대로 4번을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사슬 3코로 해서 실을 잘라줄게요. 그래서 3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4번째 단은 이제 모서리 부분에는 탄 밤색 컬러가 들어갈 거예요. 똑같이 앞과 뒤에 한길긴뜨기 2코씩을 늘려줄 거기 때문에 탄 밤색 컬러로 모서리 부분에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1코를 해주고 그리고 사슬 3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그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2코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부분에서 밝은 회색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줄게요. 이 회색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첫 코와 같은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 5코를 각각의 코에 해주세요. 그리고 탄 밤색 컬러로 중앙 부분에 실을 바꾸어 줄게요. 계속해서 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숨겨주면서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실을 바꾸어 주시고 중앙에 탄 밤 컬러로 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밝은 회색 컬러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 5코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5코가 완성이 되면 뒤쪽에 다시 모서리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을 한길긴뜨기 2코와 사슬 3코, 그리고 다음 사이드 부분에 한길긴뜨기 2코를 이제 탄 밤색 컬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첫 번째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른 면까지 총 4부분을 완성을 해줄게요. 처음 부분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길긴뜨기 5코를 밝은 회색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실을 조금 길게 잘라주시고요. 이 처음 부분에 시작할 때 제가 모서리 부분을 탄 밤색 컬러로 미리 시작을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제가 사슬처럼 이렇게 감싸주듯이 첫 번째 기둥코를 감싸면서 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매듭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는 계속해서 한 개의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으면 6개를 만들어주고 올게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모티브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같은 패턴에 이렇게 실만 바꿔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는 이 앞에 모티브와 같습니다. 같은 색 실로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각 면마다 실을 바꾸어 가면서 떠주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베이스로 저는 밝은 회색으로 매직링을 만들어 줄게요.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3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코에서 항상 실을 바꾸어 줄게요. 미완성 한길긴뜨기가 되었죠?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코에서 다음 컬러의 실로 바꾸어 줄게요. 첫 번째 단은 한쪽 면에 한길긴뜨기 3코와 사슬 3코로 4번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슬 부위는 이제 변경된 컬러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다시 3코를 해줍니다. 마주보는 부분이 같은 색 실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3코가 완성이 되면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실을 바꾸어 줄게요. 그대로 변경을 해주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탄 밤색 컬러 그대로 사슬 1코와 누운 긴뜨기를 해줄게요. 사슬 1코를 해주시고 이제 긴뜨기를 첫 번째 부분 사슬 뒷부분 쪽으로 넣어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그 사이 쪽으로 넣어서 누운 한길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슬코가 다음 단으로 진행될 코가 사슬의 중간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대로 두 번째 단을 진행해 줄게요. 사슬을 아랫단에 전체적으로 한길긴뜨기를 3코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총 7코, 그러니까 양쪽에 2코를 늘려줄게요. 탄 밤색 컬러로 아랫단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대로 그 위쪽에 다른 색 컬러로 변경을 해주면서 만들어주는 도안입니다. 아랫단에 밝은 회색으로 되었으니 이번 단에서는 그대로 탄 밤색 컬러로 한길긴뜨기 7코를 해줄게요. 마지막 코에서 실을 변경을 해줄게요. 첫 번째 단에 이 다음 부분을 보면 탄 밤색 컬러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을 색상을 변경을 해서 밝은 회색으로 사슬 3코와 한길긴뜨기 7코를 해줍니다. 앞쪽에 2코, 뒤쪽에 2코를 늘려주시고 중앙에는 1코씩 총 7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서 다시 탄 밤색 컬러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만들기 전엔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색상만 계속 변경을 하는 패턴이라서 기본 패턴만 숙지하시면 금방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회색으로 마무리를 되었죠.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사슬 한 코와 누운 긴뜨기를 해서 이렇게 사슬의 고리가 중앙으로 오도록, 모서리의 중앙으로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단에서 이렇게 앞뒤 각각 2코씩 늘려주어서 총 11코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이 두 번째 단에서 마지막 실의 색상 그대로 코를 올려주어서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부분을 그대로 같은 컬러로 완성을 해줍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약간 바둑판 무늬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컬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뒤 2코씩 늘려주어서 총 11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역시나 마지막 코에서 탄 밤색 컬러로 색깔을 변경을 해주고요. 사슬 3코와 한개 긴뜨기 11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탄 밤색 컬러로 그대로 사슬 1코와 누운 긴뜨기를 첫 번째 부분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네 번째 단을 진행을 해줄게요. 모서리 중앙으로 코가 왔기 때문에 앞, 뒤로 각각 2코씩 늘려주시고, 그러면 아랫단에는 11코였으니까 총 15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단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탄 밤색 컬러로 진행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계속 15코가 되도록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나 네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에는 사슬 3코로 마무리를 해서 그냥 실을 잘라줄게요. 이제 곡물 찜질팩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조금 해봤는데요. 실이 면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면사가 80%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곡물 찜질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묵은 쌀이나 귀리 혹은 팥 등을 넣어서 데워주시고요. 데워주실 때는 꼭 반 컵에 물을 같이 넣어서 데워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약간 묵직한 무게를 좋아해서 이렇게 곡물 찜질팩에 묵은 귀리가 있길래 500g을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만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물주머니를 꼭 이렇게 캠핑 같은 데 가면 유단포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사이즈도 같이 맞아서 뒤쪽에 보시면은 유단포를 넣어도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곡물을 넣고 나서 주머니를 만들어 줄게요. 가로에는 저는 이게 모티브 한 장당 가로 세로 10cm씩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것보다 작게 19cm와 29cm 정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곡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중앙 부분에도 바느질을 한 번씩 더 해주었고요. 이렇게 곡물 찜질팩이 완성이 되었어요. 총 6장의 모티브를 만들어서 케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일단 2가지 패턴으로 총 12장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모티브의 앞면에서 이렇게 배색되는 부분끼리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되는 실은 탄 밤색 컬러로 일괄적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면끼리 이렇게 배색을 맞추어 주시고요. 색상 배색을 맞춘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탄 밤색 컬러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어서 전체적으로 가로 무늬를 쭉 연결해 준 다음에 나머지 세로 부분을 또 다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짧은뜨기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에도 저는 각각 짧은뜨기 2코씩을 더 해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모티브 매트 2장을 앞뒤로 마주 잡고 연결을 해줄게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에서 뒤에까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실 정리를 같이 해주면서 저는 이 실들을 같이 숨겨주면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입구 쪽을 제외한 부분을 세 부분을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끝부분에 짧은뜨기 2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3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2코를 해서 약간 이렇게 각이 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전체적으로 팩이 들어갈 입구 부분 한쪽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짧은뜨기 입구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장의 모티브를 지금까지는 나머지 세 부분은 합쳐서 짧은뜨기를 해주었는데요. 입구 부분은 각각의 이렇게 동그랗게 합치지 않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입구 부분을 여며줄 스트랩을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지퍼 같은 경우에는 금속 물질이라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 실 그대로 이렇게 스트랩을 만들어서 여며주도록 할게요. 저는 사슬 5코로 기본 코를 만들고 이걸 빼뜨기로 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짧은뜨기 10코를 해서 원형으로 된 스트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10코를 해주시고 마지막 코는 첫 부분과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 몸체와 연결해줄 부분을 사슬 10코를 만들어서 길게 해서 실을 뒤쪽에 좀 남겨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의 모티브 중앙에 각각의 연결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곡물 핫팩을 사용하실 분들은 그 찜질펜 끝에 부분에 약간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과 함께 넣어주시면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돌려주셔도 되고요. 물로 된 찜질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단포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도 잘 맞는 사이즈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도 이거 만들고 너무 사이즈가 찰떡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면에 유단포 그리고 찜질팩 케이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춥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